보라매병원 외과 윤경철이라고 하고요. 주로 간암, 간이식을 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 간암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치료를 받아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여러 가지 그 치료 방법이 현재 있는 상태이고 환자분마다 같은 부위의 암이 있더라도 그 여러 가지 치료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그때 상황별로 굉장히 다양하다는 단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 얘기를 듣고 또 혼자 큰 틀만 이해하시고 이제 궁금하신 부분은 이제 질문으로 또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이라는 장기의 하는 일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면 우리 몸의 우상복부, 요 갈비뼈 속에 있습니다. 네. 간 밑에 있는 게 이렇게 쓸개, 담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간 장기는 이렇게 우리 몸의 가장 큰 혈관, 대정맥, 대동맥 앞쪽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입니다. 네. 우리 심장이나 폐 무슨 일 하는지 대충 아실 겁니다. 뭐 근육, 이런 팔다리 무슨 일 하는지 대충 아실 겁니다. 예, 그 나머지 일 그냥 다 간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간이 그만큼 하는 일이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예, 영양분,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다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독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들을 만든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응고인자, 피가 굳게 하는 응고인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간 기능 평가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고, 면역작용, 우리 몸 피 속에 떠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바이러스나 새 박테리아 같은 것들도 간을 다 거치게 되면 꽤 많이 정화가 됩니다. 그리고 담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몸에 수명이 다한 그 적혈구들이 담즙으로 변하게 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작용을 통해서 담즙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 담즙은 우리 몸의 소화를 돕기도 하고 또 이제 비타민 흡수를 돕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이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것이 이상이 생기면 이런 출혈이라든지 감염에도 취약해지고 이제 영양결핍도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암이라고 하는 모든 암이 비슷한 성질,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암세포는 주변 조직을 파괴하면서 자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장기에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간암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간에 생긴, 이게 정상인데 이렇게 암세포들이고 덩어리를 만든 건데 요 안에, 이 간 안에는 간세포도 있고 그 다음에 요 담도라고 담즙이 흘러가는 길이 있는데 간세포와 담도세포는 하는 일이 좀 다릅니다. 어쨌든 담도세포에서 기원을 할 수도 있고 간세포에서 기원을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통칭 간암이라고 얘기하지만 치료는 다르게 되고요. 간세포암이 될 수도 있고 간내 담도에서 기원한 담관암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우리 몸의 소화기관, 소장이나 대장 여러 장기에서 기원한 암세포들이 간에 와서 정착하는 경우도 있는데 간은 장기가 크다 보니까 다른 암에 그 전이되는 빈도도 좀 높은 편입니다. 어쨌든 전이암까지 포함해서 모두 간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마 흔히 간암이라고 하면 요 간세포, 간에 원래 있던 세포가 변형이 돼서 되는 간세포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인은 뭐 바이러스성 간염이라고 예전에 지금도 조금 높긴 하지만 이 치료제가 나오기 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빈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8, 90년대부터 예방접종이 시행이 되면서 이 비형간염의 빈도는 많이 낮아졌고요. 지금 그렇지만 간암의 총 발생 수는 줄지 않고 있는데 바이러스 간염이 줄어들었지만 간암의 총 환자 수, 빈도수가 줄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술과 지방간입니다. 네. 뒤에서 또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발생하는 시기는 보통 암은 65세 이후입니다. 65세 이후인데 간암은 이런 원인들이 좀 더 빨리 작용을 해서 안타깝지만 조금 더
젊은 나이에 발병을 하게 되고요. 흔히 이제 간암으로 간이식하는 분들이 우리나라 간이식의 약 이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아드님이 기증자가 군대 갈 나이라고 이제 많이 언론을 통해서 접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실은 최고로 활발한 시기이죠.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안타깝지만 증상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뱃속의 장기는요, 기본적으로 느끼질 못합니다. 우리 음식이 이렇게 흘러가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복막에까지 자극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아픕니다.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뻐근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간암 세포가 담즙의 흐름을 바꾼다든지 터진다든지 뭔가를 만들기 전에는 증상을 느끼기 어려운 경우가 실제 많은 상태입니다. 또 이제 무기력하고 피로감도 한 20-30% 정도에서는 이제 호소를 한다고 하고요. 이런 둔감한 통증, 또는 이제 뭔가 이제 기계적인 암세포가 주변 세포를 침범함으로써 기계적인 담즙의 정체, 담즙을 잘 흘러가지 못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만들게 되면 황달 또는 혈관을 침범함으로써 출혈의 문제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간암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보면은 정상 간에서 바로 간암으로 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약 5% 정도만 정상 간에서 이렇게 간암으로 간다고 알려져 있고요. 거의 90% 이상은 이렇게 간 경변, 먼저 전구 병변, 간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을 겪고 난 다음에 암세포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 간의 모습이라면 이게 간경화, 간이식을 할 때 띄어낸 간 상태인데 조금 심한 편이긴 하지만 이 정도 전 단계라도 어쨌든 간 경화가 있은 이후에 이렇게 간암이 발생한다고 대부분 이런 코스를 밟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암의 순위를 보면 간은 이제 이런 흔한 갑상선, 대장암 등등에 이어서 7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 암의 약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암 생존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대 생존율이라고 암 치료, 그러니까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이후에 생존할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기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최근에는 약 40% 정도, 5년 생존율이 약 4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암의 생존율을 이렇게 보시면 낮은 그룹에 속합니다. 많은 의학의 발달로 그 90년대보다 꽤 많은 성장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췌장암, 담도암에 이어서 안 좋은 암에 속하고 있고요. 대장이나 위암, 유방암, 갑상선암 등에 비해서는 안 좋은 예후를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간암이 진단된 시점에 간 경화가 동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환자분 가족들도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면, 간암은 그렇게 병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간암 진단 받으셨을 때 몇 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시원하게 의사들이 잘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동반된 간 경화가 여러 가지 병기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하면 여러 가지 병기 시스템이 있고, 동반된 간 경화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간암의 그 병기만 가지고 환자분의 생존율을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 병기별 상대 생존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간암이 그러면 심하냐? 심하지 얼만큼 심하냐에 따라서 생존율의 변화를 보는 건데, 국한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간에만 딱 있는 경우, 간에만 최소화로 있는 경우에 5년 생존율이 62%입니다. 62%. 다른 암이랑 비교해 볼게요. 굉장히 초기 암인 경우인데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93%, 대장암 같은 93%도 나오고 위암 97% 이렇게 높게 나오는데, 췌장 안 좋다는 얘기, 췌장암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거의 췌장암과 비슷할 정도로 간암도 많이 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국소에 있지만 동반된 간 경화가 예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제 간암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암의 치료 중에 그래도 좋은 편에 속하는 것은 국소 치료죠. 결국에 간을 도려내는 치료이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국간에 위치했을 경우에 그래도 성적이 제일 좋은 게 이제 암 치료의 보통 성적인데, 수술이 국소 치료의 가장 좋은 점입니다.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하지만 그 위치에 따라서 간의 가운데에 위치한 경우 간을 많이 절제할 수밖에 없고, 간경화가 심한 경우에는 절제 수술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간암 진단 환자 100명 중에 약 20명 정도만 실제로 수술이 가능하고, 보통은 진단된 시기에 동반된 간경화로 인해서 보통은 다른 치료를 하게 됩니다. 간 이식 수술은 또 이제 간암 치료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완치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 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심한 단점은 간 기증자가 필요한 단점이 있겠습니다. 뒤에서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간 동맥 화학 색전술입니다. 지금 간암 진단 이후에 가장 많은 시행되고 있는 치료이고요. 약 70% 정도에서 시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간에 이제 윤곽이 드러난 건데, 요 이렇게 시커멓게 보이는 부분이 간으로 들어가는 간 동맥입니다. 요 동맥, 허벅지 동맥을 통해서 조영제를 쓰면서 이 간암의 특징이 이렇게 혈관에 간 동맥에 혈류를 많이 받는다는 건데, 이렇게 동글동글한 부분 이렇게 보이실 텐데, 요 부분에 직접 찾아서 이제 요 간암에 잘 침착되는 물질과 항암제를 섞어서 이 부분에 이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치료입니다. 이 치료는 보통 이제 암의 특징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는 완치를 볼 수도 있는 치료입니다. 보통 막 이 치료가 잘 돼도 98, 99%의 암세포가 사멸, 죽더라도 나머지 1%가 남아서 또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은 한 번의 치료로 끝나지 않고 여러 번의 치료를 계획하고 하는 치료입니다. 이것은 고주파 치료라고 하는 것인데, 환자분이 여기 이렇게 누워 계시는 거고요. 이렇게 그 영상학과 의사 선생님이 이 초음파로 간암의 위치를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 끝에 강력한 열을 내는 장치가 붙어 있는데, 요 바늘 끝에 열을 생성함으로써 이렇게 간암이 있는 부분 주변을 다 태우는 치료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이 혈관의 옆에 있으면 태우면 혈관이 다 손상을 당해서 간의 많은 부분을 손해를 볼 수 있고, 또 그 혈전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부위에 이제 선택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지만, 그래도 태운다, 암세포를 태워 없애버린다라는 완치를 보는 그런 치료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간암 환자 분들은 이 치료 이후에 이제 뭐 비형 간염 환자분들은 항바이러스제를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거의 항암제 효과를 갖는다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C형 간염 환자분들은 굉장히 좋은 약이 이제 개발이 돼서 95%까지 완치율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주로 이 부분들은 내과 선생님이 여러분들 잘 치료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술 관련한 간염 환자분들은 당연히 술을 드시면 안 되죠. 주변에 술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은, 같이 먹었는데 같이 많이 드셨는데 이제 어떤 분은 괜찮고 이제 어떤 분은 안 좋은 상황들이 안 좋은 환자분들이 되시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술 관련한 부분은 굉장히 짧게, 그렇게 많이 먹은 것 같지 않은데 본인이 이제 술 관련해서 안 좋다, 간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듣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우울한 일이 있어서 한 몇 개월간 그냥 그 기간 동안에만 잠깐 먹은 것 같은데 간이 굉장히 안 좋아진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그 반응에 대해서 보고가 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그냥 여러 문헌들에서 결론을 내린 바는, 술을 드셔서 간이 안 좋은 분들은 그냥 술에 굉장히 취약한 분들인데, 유전자 관련한 여러 가지 취약한 분들인데 안타깝게 술을 좋아하시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관련해서는 안 좋은 분들은 조금 먹어도 안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이제 대사성,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해서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지방간만 있는 분들도 있고 지방간염이라고 지방간 자체가 염증을 일으켜서 간경화성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내과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이 이제 잘 봐주고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빨리 발견을 해서 거기를 관련된 악화시킬 수 있는 인자를 계속 제거를 해야 되고 그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당뇨라든지 이제 비만 관련 체중 조절 정도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암이 생겼든 안 생겼든 간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수술 이후, 간암 수술 이후에도 수술이나 다른 치료 이후에도 똑같은 치료를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간에 해로운 음식을 피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간,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영양 등등에 의해서 이런 지방간, 또 당뇨 등의 대사성 질환들을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암의 치료 성적은 완치는 아주 초기인 경우는 50% 이상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지만 대부분 간암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재발하는 환자분들은 또 절반 이상입니다. 초치료를 어떻게 했더라도 재발할 수 있는 게 한 50% 이상이고요. 수술이라는 건 어쨌든 그 부위를 도려낸 건데 그 나머지 남는 간에서 재발할 확률이 약 한 절반 가까이가 되고 그리고 초기 2년 수술 이후에 2년 내에 또 재발할 분들의 절반 이상이 재발합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재발을 한 절반 정도는 하고 초기에 수술한 이후에도 초기에 재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간이 다 영향을 받았다가 먼저 튀어나온 하나만 저희가 치료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재발률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성적이 조금 안 좋은 암에 속한다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치료를 하던 수술이던 다른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던 계속적인 재발 감시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암입니다. 재발한 경우에는 초치료와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고요. 다발성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다른 요즘에 나온 항암, 면역 치료를 동반한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초치료 후 재발의 발생에 대한 검사가 필수적이고 치료 전후에 이런 나쁜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런 암 자체 치료뿐 아니라 기저 간 질환의 관리도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간암 치료에서 이제 간이식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게 간이식은 전체 간암 환자의 한 1% 이내만 시행하고 있지만 전체 간이식 환자의 비율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간이식이 1년에 1,500건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1,500건이 시행되고 있는데 약 그 중에 생체 간이식 누군가 우리 가족이 주는 거는 한 1,000건 정도이고 이 1,000건 정도의 절반 가까이가 지금 간암 때문입니다. 이 간암으로 왜 간이식을 시행해야 되느냐? 혹시 병원에 다니시다가 이렇게 막 얼굴도 노랗고 황달인 분들을 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복수도 차고 그런 분들이 간이식 받는 건 이해가 잘 되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간암만으로 정말 그렇게 큰 수술을 해야 되느냐라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동반된 간 경화이고 높은 재발률 때문입니다. 수술이란 건 어쨌든 간에 있는 간암의 치료에서 빼놓을 수가 없고 그 간암을 도려내는 치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치료가 잘 되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무병 생존율, 재발 없이 생존율은 5년 동안 재발 없이 생존할 확률은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40%, 50%가 좀 안 됩니다. 그 말은 하여튼 재발을 잘한다는 겁니다. 이 재발하는 분들의 3분의 1 정도는 추후에 이제 간이식을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재발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초치료 단계에서 간이식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간이식이 예전에 비해서 성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수술 자체만으로 이후에도 수술 자체의 위험도가 꽤 컸던 예전에 비해서 그 성적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간이식을 같이 동일선상에서 놓고 계속 고려를 하는 과정을 겪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혈액형이 다른 경우에도 이식이 되느냐 해서 안전하게 잘 시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4건 중에 1건의 간이식은 혈액형 부적합 간이식입니다. 이식자의 생존율을 보시면 간인 경우에 5년 생존율은 약 80%를 보이고 있고요. 뇌사 이식자라고 제가 지금 생체 이식만 얘기했지만 돌아가시기 직전 뇌사인 분들이 이제 기증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이식인 경우에도 약 한 65%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식 대기자는 전체 6,000명 정도가 2020년에 보고가 됐고요. 이 추세를 보면 조금 더 늘거나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2024년 조금 더 늘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약 한 6,000명 중에 1,500명 정도는 이식 수술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대기자 중에 30-40% 정도도 마찬가지로 간암 환자입니다. 요 뇌사자 간이식이라고 다른 분들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분들이 기증해주는 간이식이 있는데, 요거는 국가에서 배분을 합니다. 응급도라고 국가에서 정한 간 기능 그리고 간암도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춰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체 간이식은 이제 우리 흔히 보시는 이제 친족이 이제 기증을 하는 경우죠. 기증자가 필요하다는 가장 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간암의 치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치료가 되었고, 이 기증자는 기증자 수술에서 중요한 건 나한테도 충분히 남고, 전체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나한테도 충분히 기증자 입장에서 충분히 남고 수혜자에게도 충분한 양의 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간의 크기는 제가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간의 구조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증자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이 한 40% 가까이를 남아야 되고, 또 간이 또 좋아야 됩니다. 간이 좀 나쁜데 40%가 남으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의 질은 어떤지, 그리고 간의 용적은 어떤지, 그리고 이 구조의 변이 사람마다 많이 다른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런 구조가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검사하게 되고요. 고령인 분들은 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기증자는 사실 우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분들 중에서 환자가 아닌 유일한 분이죠. 가장 안전해야 될 분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수술은 저희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보통 60세, 65세의 고령인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이제 하고 싶어 하시는데 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한 경우에 약 한 60에서 80% 정도의 확률로 기증 적합이 나오게 됩니다. 이식 수술하신 분들은 평생 면역 억제제를 드십니다. 어쩔 수 없는 한계이고요. 다른 사람의 간이라는 걸 우리 몸은 무조건 알 수밖에 없는데, 서서히라도 망가뜨릴 수가 있어서 이런 면역 억제 치료를 하고요. 아주 좋은 약들이 있지만 복용을 안 하게 되면 이제 간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복용을 지금 권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 약을 복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앞으로는 어쨌든 약은 계속 복용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면역 억제 이런 효과들로 인해서 따로 감염이라든지 환자분께 위험한 요소는 크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당뇨라든지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잘 발생할 수는 있는데, 그리고 다른 암의 발생률도 약간 높아질 수 있다고는 하지만, 크게 보면 계속 건강 관리 그리고 약을 추가로 복용함으로써 거의 대부분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 기증자 수술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 초창기 90년대 초반까지 이렇게 기증자를 이렇게 한글 O자 모양이죠. 이런 모양으로 크게 했던 부분들이 점차 줄이려는 노력이 있었고요.
이제는 복강경 수술이라고 이렇게 요 보이실지 이게 조그만 구멍들을 통해서 기증자 높은 뜻을 가진 우리 기증자 분들의 아픔을 좀 최소화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